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완주 35도, 전주와 익산 34도 등 33도에서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5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구름이 많고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주 성심여고 출신의 신승찬 선수가 브라질 리우올림픽 여자 복식 배드민턴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신승찬 정경훈조는 배드민턴 여자 복식 3, 4win전에서 세계 랭킹 2위 탕유안팅 유양조를 2대0으로 누르고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신승찬 정경훈조의 동메달은 리우올림픽 배드민턴 대표팀이 따는 유일한 메달입니다. 새만금의 내국인 카지노를 신설하자는 김관영 의원의 법률 개정안 발의를 놓고 찬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찬반 양측의 주요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새만금의 컨벤션 센터와 쇼핑몰 같은 대형 복합 리조트를 신설해야 내부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복합 리조트를 짓겠다는 외국인들이 전제 조건으로 내국인 카지노를 요구한다며 이 문제를 내국인 카지노로만 볼 게 아니라 복합 리조트로 달리 보자고 제안합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복합 리조트는 허울일 뿐 외국 투자자들이 내국인 카지노만 짓고 복합 리조트 건설을 미룰 게 뻔하다고 우려합니다. 김 의원은 법률 개정안에서 수익금의 25%를 새만금 개발과 도박 중독 예방, 폐광 지역 개발에 사용토록 강제한 만큼 사회 환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외국 투자자가 나머지 수익금 75%만 챙겨도 수천억 원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내국인 카지노를 특혜로 규정합니다. 김 의원은 카지노 입장료를 10만 원으로 올리는 내국인 통제 시스템으로 도박 중독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일단 카지노를 신설한 뒤 나중에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입장료를 내릴 게 뻔하다고 반박합니다. 지금 강원랜드가 입장료 9천 원 받고 있지만 싱가포르가 지금 8만 5천 원 받고 있거든요. 저는 새만금에 적어도 10만 원 정도 이상의 입장료를 받아서 진입장벽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뭐 입장료를 강화한다고 치더라도 수익률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핑계를 대면서 입장료를 낮춰달라고 하면 결국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를 놓고 오는 29일 전북 도의회에서 30일에는 국회에서 잇따라 찬반 토론회가 열립니다. 찬반 양론이 팽팽한 만큼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의 취업준비생 22%가 각종 질병이나 질환이 의심되는 유소견자로 분류됐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전주시내 시간제 일자리와 취업준비생 2,800여 명의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22%인 633명에서 간기능 수치 이상 증상이나 고콜레스테롤 증상 같은 성인병이 의심됐습니다. 김 의원은 20대와 30대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LG CNS가 새만금의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 계획을 밝힌 지 벌써 6달이 지났지만 실제 추진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우려한 농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 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LG CNS의 새만금 스마트 바이오 파크는 76헥타르에 3,800억 원을 투자해서 첨단 시설 원예 설비를 갖추는 사업입니다. 26헥타르에 첨단 원예 설비를 연구 개발하기 위한 시설을 조성하고 50헥타르에는 실증 단지를 만들어 별도 농업회사가 운영하면서 생산량은 전량 수출한다는 계획입니다. LG 측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로 농업시설의 실내 환경과 재배 정보, 병충해까지 제어하는 스마트팜 시장이 수년 내 3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술을 축적해 해외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LG 측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농업 분야에까지 진출하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원예 농가들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시설 원예 대표 작목인 파프리카와 토마토는 이미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76헥타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생산되는 것들이 국내로 푼다든가 해외로 수출했을 때 가격 폭락은 불을 보듯 뻔한데 LG 측은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한때 사업 철회설이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이를 부인하고 농민과의 상생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모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오픈해 놓고 다각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이해가 맞서 있지만 정부는 아직 투자 협약 단계에 이르지 못해 구체적인 개입이나 조정은 어렵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냥 이렇게 LG가 뭔가 이렇게 또 진행이 이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첨단 농업 기술력 확보와 농업 보호라는 딜레마에 놓인 LG 스마트 바이오 파크가 정부의 수수 방관 속에 뿌연 안개에 휩싸여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순찰대는 술을 마신 채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52살 고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1시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12%의 만취 상태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나들목으로 진입했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동김제 나들목부터 동군산 나들목까지 약 15km 구간을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 고속도로에 진입한 사실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가 오는 21일까지 일산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합니다. 김제 씨는 이번 박람회 참가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인정받은 일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완주 동상 지역을 오가는 수요 응답형 버스의 운행 방식이 다음 달부터 이른바 거점형 콜제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동상 주민들은 각 마을에서 대하수목원 앞까지 콜버스를 이용한 후 시내버스를 갈아타고 고산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 열리는 임실 N치주 축제 기간에 제1회 전국 어린이 창작 동요제가 열립니다. 임실구는 오는 24일까지 노랫말 접수를 받은 뒤 작곡 분야 심사를 거쳐 참가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진안군이 5개 업체 대표들과 지역사회 공헌 협약을 맺었습니다. 5개 업체들은 앞으로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후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JT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